시장 미분양 증가와 무순의 주주 청약 증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분양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이걸 모르면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하락장의 시작은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고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분양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값이 빠르게 상승해서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집값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고분양 논란이 생기고 분양이 안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분양 수요는 사라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퍼지면 지방의 미분양이 빠르게 늘면서 건설사가 위기가 부각됩니다. 이때 건설사 줄도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금융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중소형 건설사가 무더기로 파산합니다. 무효파로 유명한 건설사도 하나둘 정리가 됩니다. 지금 PF 문제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 관리로 정리가 될 상황입니다. 몇 개 더 나올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부채 비율이 300% 넘는 건설사는 태형건설, 신세계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있습니다. 차임 의존도가 30% 넘는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 한화, 코오롱글로벌, IS동서, 한신공영, HLI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위기입니다. 정부는 대형 건설사 중에 GS건설과 롯데건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방만한 건설사가 망할 수 있겠구나, 이제 분양 물량이 없겠구나,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상관없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시장에 사이클이 있는데 앞서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한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기에서 정부 정책이 시작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시작합니다. 건설사는 위기를 거쳐 2018년부터 약 5년을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5년은 건설사 망하고 분양에 엄청나게 감소를 합니다. 지금 딱 위기가 시작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위치입니다. 정책이 풀리면 2년에서 3년 뒤부터 조금씩 착공합니다. 2023년에 정책이 풀려서 빠르면 2025년부터 또는 2026년부터 분양 물량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이 많고 매도 물량도 많아서 전세값은 상승하지 않지만 2024년부터는 전세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분양시장을 정리하자면 2027년까지는 암흑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 그래도 조금씩은 분양하는 물량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가 좋은 분양 아파트는 청약을 안 하고 무순위 청약으로 청약을 하는 흐름이고, 지방에 자리가 좋은 분양 아파트는 무순위도 안 하고 미분양 혜택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안 사는 분위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주변에 집을 공급할 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생각 못하고 하락장 마무리 단계에 지방갭 투자붐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지방갭 투자는 너무 빠른 선택이며 고위험 투자입니다. 지방 분양권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일단 자신의 주거지를 상급지로 이동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방에 투자하려는 이유는 소유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갭 투자 또는 지방 분양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데 힘들게 모은 자금까지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 우선 자신이 살 집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방 투자를 권유하는 전문가의 말만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방 갭 투자,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는 전문가는 성공했을 때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투자자라면 지방 투자는 최소한 2024년까지는 시장을 보고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하락장에서는 기회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투자보다는 잘 알고 있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횡보장으로 넘어가는 끝에 지방 투자와 같이 전세값 상승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세값 상승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리 인하가 중요하겠지만 금리가 인하하기 전에 상승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흐름을 놓치면 엄청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 때문에 생각보다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시장을 알아보면서 부동산 전체 흐름을 알려드렸습니다. 상승장 끝에 투자하는 것을 다 참고 위험을 피했지만 하락장 마무리 단계에서 지방 투자 붐에 더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만 내리면 좋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 사건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줄면 공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도 줄고 있는데 새로운 건설사가 생길 가능성보다는 있는 건설사가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만큼 분양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줄었습니다. 과거의 물량 기준으로 비교하시면 분석이 틀릴 가능성 높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잘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안 망했을 텐데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됩니다. 경제 지식 쉽고 빠르게